오늘의 주제는 NF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오전에 방송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NFT인데 일단은 NFT 저는 뭐 기사라던가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NFT라는 이름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NFT랑 관련만 있어도 모른다.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NFT가 뭐냐? 네. 뭐 사전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대체 불가 토큰이다. 대체 불가 토큰. 네. 그럼 토큰은 뭐냐? 네. 암호화폐. 암호화폐. 그럼 근데 그 암호화폐는 또 뭐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화폐. 꼬리에 꼴을 무는군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대체 네. 불가잖아요. 네.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소성이 네, 있다. 다른 걸로 뭐 복제도 불가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변조도 불가하고. 그래서 뭐 NFT라는 거에 만약에 뭐 딱 그 번호가 부여가 됐다라고 하면 네. 누가 만들었는지, 네. 현재 소유자는 누군지, 네. 아니면 사고팔고를 할 때도 그 과정상의 모든 것들이 모두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나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여서 네.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명품 업체들도 NFT를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구찌 뭐 이런. 네, 구찌도 그렇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발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품질 보증 인증서라고 발행을 하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에서 발행을 하는데 명품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짜가가 너무 판을 치게 되면 그들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인증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또 중고 거래자 입장에서는 그 인증서가 또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 위조가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중국 가면 정말 그 짜가 인증서도 있습니다. 정말요? 짜가 인증서도 있어서 네. 진짜 케이스도 똑같아요. 그 케이스 안에 똑같이 뭐 심지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계를 좋아하는데 네. 옛날에도 이제 이거 S급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보여주잖아요. 진짜 거기 시리얼 넘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의 진품 아니에요? 짜가 인증서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사실을 분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NFT화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이런 정책도 이제 지금 점점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동차도. 네. 제가 알기로는 도요타가 그 NFT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정비 기록이나 모든 기록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NFT라는 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위변조 불가하고 네. 이 안에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진품 확인이 굉장히 가능한 거다. 그런 기술이다.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네. 특히 이제 게임, 네. 메타버스 네. 이런 것들과 접목이 되면서 돈이 될 수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앞에 거는 제가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NFT화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네.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나 게임 안에서도 NFT를 발행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나이키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가 지금 정확하게 NFT를 발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만약에 일반적으로 나이키도 옛날 거나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한정판으로 나온 것들 같은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정말 비싸거든요. 네, 맞아요.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구하고요. 네. 심지어 이걸 집에다가 쌓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갖다 있다가 나중에 되팔면 대략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NFT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부여하면서 심지어 사이버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죠.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대충. 그러니까 실물을 네. 사면 가상 아이템도 준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네. 또 이 명품을 또 판매를 해요. 고유 일련 번호가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도 많이 유명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NFT라는 게 네. 굉장히 효용 가치가 뛰어나다. 그 다음에 뭐 방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명품도 얘기하고 자동차도 얘기하고 게임도 얘기하고 여러 산업에 전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NFT란 용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중이 아는 거 기술은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네. 대중적으로 알게 된 건 올해 한 3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021년 3월. 네, 올해 3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돈이 돼야 돼.
그렇죠. 이게 뭐 수익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돈이 돼야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가 이 주식으로서나 아니면 기술로서나 네. 뭔가의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돈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예술가도 디지털 예술가가 요즘에 또 네. 각광받는 또 예술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플. 네. 네, 근데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네. 얼마에 팔았냐면 74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초짜리 영상. 네, 영상을 74억. 74억 원에 팔았어요. 더 웃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몇 달 뒤에 크리스피 경매에 나왔거든요. 네.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낙찰이? 그러니까 74억이 누가 사가지고. 사서 그걸 이제 다시 경매에 올린 거죠. 네.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뭐 한 두세 배 뻥튀기 됐지 아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뭐 한 200억? 그 정도 아닐까요? 786억 원. 10배네요. 10배. 이게 또 낙찰됐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와이프가 네. 성함이 그라임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디지털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NFT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든 거죠. 65억 원을 벌었어요. 그걸 팔아서. 네, 그다음에 뭐 트위터 아시죠? 네. 네, 공동 창업자가 그 잭 도시라고 있는데 네. 트위터를 만들어서 첫 번째 트윗한 게 있을 거예요. 전체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트윗이라는 게 나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올린 거지. 네. 네, 근데 이거를 NFT 번호를 부여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32억 원에 또 낙찰을. 아 이게 네. 말이 되는 건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모든 거를 NFT를 부여하면 서로 사고 팔 수 있어. 아 모든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에 더 이제 뭐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이템에도 NFT를 부여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돈이나 네. 무기나 이런 것들에도 NFT를 부여할 수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각광받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NFT라는 말만 안 했지 네. 이미 게임에서는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리니지. 리니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리니지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저도 리니지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걸 가지고 제 주변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아이템 매니아 이런 데다가 네, 이렇게 좀 네. 좋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서 그걸 강화시켜요. 네. 그걸 강화시키면 이게 뭐 남들은 뭐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뭐 플러스 9? 그러면 이제 막 몇 배가 뛴다면서요. 뭐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이 비싸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서도 사기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아 사기. 네. 뭐 당했어요? 먹튀 같은 거. 먹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네. 여기에 이제 NFT를 부여를 하면 안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이 검을 네. 만약에 뭐 고유 번호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먹튀할 수가 없다는 없어. 거죠? 네. 이 NFT 검에 대한 NFT를 거래하는 거니까. 네. 먹튀도 불가능하고 네. 투명하고. 투명하게. 네. 그다음에 거래 이력도 다 남고. 네. 그러니까 사실 NFT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NFT가 도대체 뭘까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술 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FT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조금 심할 거니 어느 정도 잘 보고 뭐 주식을 선택하던가 기업을 선택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NFT라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뭐 대체 불가 토큰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인 네.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어쨌든 그런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되고 네. 뭔가 이제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투명하게 희소성이 네, 생기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떤 여러 가지 산업에서 쓰일 것 같은데 어떤 데서 쓰일지는 저도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네. 제가 이제 증권사별로 리포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금 괜찮은 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네. 제목이 NFT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나온 뭐 NFT 메가 네네. 트렌드가 될 것인가? 네, 이게 10월달에 나온 건데 네. 괜찮아요. 내용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할 거야라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혀 있으니까 네. 한번 보셔도 분량이 많겠죠? 한 70페이지인가? 70페이지. 네,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쓱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산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게임 쪽에 최근에 뭐 네.
뭐랄까요? 뭐 NC 소프트도 NC 소프트.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게임 네. 회사에서 뭐 펄어비스도 뭐 도깨비라는 게임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네네. 뭐 NFT에 관련된 건데 좀 트렌드라던가 동향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게임에서 NFT가 더 각광을 받느냐를 먼저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면 네. 그냥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나의 어떤 시간 킬링 타임? 내 시간도 들이고 네. 돈도 들여서 네. 누군가를 이기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뭐 플레이 투 윈. 네.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이 돈을 번다는 돈을 거죠? 번다는 경제관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성공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고민이 네.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있나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엑시인피니티라고 엑시 인피니티. 게임인데 네. 베트남 스타트 기업인 뭐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유저들이 6,500원 정도 번대요. 하루에 하루에 6,500원? 6,500원. 그 베트남 돈.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돈으로. 월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근데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네.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이 20에서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게임에서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게임하는 네. 사람들이 한 80만 명 정도. 80만 명.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루 매출이 뭐 정말 맥스 갈 때는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다. 아 진짜요? 네, 최근 30일 동안에 3억 달러 찍었답니다. 왜냐면 돈을 쓰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니까 네. 더 활발하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는 또 이 게임에서 쓰는 네.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네. 토큰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걸 발행을 했는데 이게 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 거래가 많이 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네. 어떤 코인이 발행됐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고 그럼요. 뭐 아이템도 왔다 갔다 네, 하니까. 그 토큰이 NFT니까. 왜냐면 그걸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서 300억 달러를 돌파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비디오 게임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베트남 스타트 기업인데 시총 5위에. 그러니까 그 베트남 주식에서 아니요, 전체 글로벌에서 게임 회사 5위. 1위가 어디냐면 블리자드. 블리자드. 예. 2위가 닌텐도, 닌텐도. 3위가 로블록스 메타버스, 네. 4위가 EA 그 네, EA 스포츠 스포츠, 게임. 예, 피파. 그리고 5위로 올라왔어요. 아 지금 이 말하는 회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플레이 투 윈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네. 플레이 투 언, 돈을 벌기 위해서도 돈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저- 경제 활동이 이 안에서 되는 네. 거지. 저는 네. 이게 저는 게임 뭐 이제 여기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게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시간 정말 낭비다, 킬링 타임이에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재밌을 수 있겠죠. 근데 하고 나면은 뭐 사실 그냥 허무함? 재밌긴 한데 뭐 하루가 가고 그렇지. 시간이 가고 그렇지. 뭐 사실 돈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하루에 막 50만 원씩 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전 이양물고 아니 하루에 50이면 계속 20일만 일해도 연봉 1억 2천인데. 아니 게임은 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여기서 시간 날 때마다. 네, 뭐 어디 뭐 지나가도 할 수 있고. 네. 그럼 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게 게임 업체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걸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장비나 뭐 그 돈도 거래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만 뭐 100대 1 네. 이렇게 교환 비율은 있지만 네. 아마 그게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게임 회사들이 보면 네. 거래소의 2대 주주 뭐 이런 데로 등극을 많이 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썸. 그래서 이제 비덴트가 최대 주주인데 단일 최대 주주인데 여기에 800억 원을 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위메이드가. 게임빌은 게임빌 자회사 중에 게임빌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올라가 있어요. 코인원에. 그 다음에 이제 넥슨의 지주사 NXC라고 있는데 네. 여기는 코비
코빗.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에 이제 비트 스탬프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게임 회사들이 왜냐면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거기 들어와서 게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NFT가 접목이 된 게임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 뭔가가 생산물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걸 또 팔아서 네.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소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구축을 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우리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다. 아, 정말. 이제 할 거다. 라고 11일 날 얘기를 함으로써 상한가를 찍었지. 그쵸.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NC가 상한가를 찍을 줄은 그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네. 저는 기사를 못 접했거든요. 네네. 그냥 이렇게 딱 이제 MTS 딱 키고 네네. 관심 용어를 싹 보는데 갑자기 상한가 빡! 아니 뭐야 이거 NC소프트가 상한가를. 네. 왜냐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긴 했지만 이제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조사 중인 걸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단일 개인이 너무 많은 금액을 맞아요. 50억인가 했기 때문에 조금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모르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 NFT라는 게 네.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NC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네. NFT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주가 영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뭐 테마성 위주로도 저희가 볼 수도 있지만 네. 앞에서 제가 항상 서두를 조금 길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상 NFT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돈만 쓰는 게임보다는 그쵸. 용돈이라도 벌 수. 우리가 코인을 채굴하는 것처럼 네, 이 안에서 내가 게임하면서 그 안에서 얻는 코인과 토큰들과 아이템들을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캐릭터 게임을 하는데 뭐 어떤 이렇게 몬스터가 있어요. 이거를 가서 잡았어요. 거기서는 예전에는 거기서 거래되는 뭐 돈이 떨어졌다 죽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0.0001 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음. 내가 주스면 그걸 모아서 거래소에 팔 수 있지. 비트코인이 됐다. 어. 그걸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은 게임 회사 오너라고 쳐요. 우리 에디터가. 네. 정구일 에디터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9일 게임이라고. 네. 근데 여기 안에서 거래되는 그 단위가 있을 거, 화폐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9일 코인을 또 발행을 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9일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교환 비율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겠죠. 네. 왜냐면 코인 9일 코인이랑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 뭐 1코인이 100원이 될지 1000원이 그렇지. 될지 뭐 1원이 될지 그렇지. 모르겠네요. 근데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라는 거죠. 아,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어려웠는데 주제는, 조금 재밌지. 예, 이번 주제는 제가 재밌습니다. 왜냐면 게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네.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쵸. 플레이 투 언. 예, 이게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약간. 갑자기 뭐 게임 한다고 뭐 어디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뭔가 좀 더 네. 재밌는, 예, 더 많이 게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네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좀 더 할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게임 회사의 주가, 그러니까 또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거에서 게임주들을 좀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네.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뭐 이제 NFT 게임 트렌드는 요걸 알았고. 얘기해 주신 네. 거고요. 네, 이제 게임 회사들 한번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요즘에는 NFT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NC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리포트 제목 중에. 네. 집행검에. 예. 네, 집행검이 뭔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뭐 좋은 칼. 예, 네, 근데 이 집행검에 NFT가 붙으면 이거 고유 번호가 붙는 거지. 네. 그럼 이걸 돈 주고 사고 거래를 팔고가 하겠죠. 된다라는 거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 자체가 반토막 났어요. 왜죠? 많이 안 했나요, 게임을? 많이 안 했지 사람들이. 재미없게 네, 만들었나?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뭐 컨센도 안 그래도 낮았는데 네. 컨센을 또 거의 한 24% 정도 하회를 했어요. 아, 실적이. 네, 근데 왜 상한가를 찍었느냐? NFT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뭐 게임
좀 있으면 론칭하겠다. 모든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리니지 때문에 NC소프트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죠, 택진이 형. 네, 근데 이 리니지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 초반 리니지를 네.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리니지 1. 네, 원. 네,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돈들도 들어갔고 네. 그때 방금 얘기했던 뭐 집행검이나 좋은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싼 현재의 돈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감성을 좀 지금 3D 그래픽 좋은 것도 많지만 잘 못 따라가는 그치, 것 같아요. 툭툭툭 끊기더라도 네, 2D 그래픽을.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만약에 NC소프트에서 네. 만약에 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한다라고 네.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NC소프트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게임인지. 왜냐면 게임이 사실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돈 번다라고 해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네. 금강 가서 네. 막 캐도 되잖아요. 아, 그죠. 너무 힘들잖아. 힘들죠. 근데 그걸 캐서 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500만 원 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캐서 500만 원 벌래요? 게임에서 500 벌래요? 게임이 낫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만약에 이 게임도 저 게임도 사실은 다들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왕이면 재밌는 게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임이 나올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5월에 자회사 중에 이제 프렌즈 게임즈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상화폐 보라 코인을 발행하는 웨이투빗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웨이투빗. 이거 합병했습니다. 왜냐면 웨이투빗이 네. NFT 게임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NFT 기반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네.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카카오 엔터 있잖아요. 네, 카카오 엔터. 아이돌 자체를 조금 금전화 시켜서 NFT화 시켜서 뭐 팬아트 아니면 뭐 굿즈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까 침에 그 앞에서 얘기한 게임 있죠. 엑시 인피니티. 네네네. 사실은 이거를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 4.5%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네. 근데 사람들이 거래를 막 해요. 네. 거래소를 뭐 운영만 해도. 그럼 거래소는 돈을 많이 벌겠죠. 업비트가 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 운영 수수료. 정말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빌이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게임 빌이요. 게임빌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네.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왜 올랐나요?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우리 앞에서 페이스북에 메타버스 할 때 페이스북 사명 변경했죠. 메타로. 네. 메타로 변경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해외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페이스북이 그 메타버스의 한 축을 담당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게임 회사에서는 또 네. 게임 빌이 그 컴투스라고 아시죠? 컴투스 알죠? 컴투스 지주 회사가 게임 빌입니다. 아, 이게 독자적인 회사가 아니었나요? 네, 게임 빌이 있고 그 밑에 자회사의 컴투스가 있어요. 둘 다 상. 둘 다 상장돼 있죠, 당연히. 아니 지주회사 편. 아, 네, 그 이젠주 이해한. 네. 둘 다. 지수회사도 상장이. 같은 게임 회사 왜 이렇게 네. 분리해서 상장시켰지라는 생각이 드는. 다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다른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게 NFT랑 메타버스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3분기 실적 별로 안 좋았고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 쳤어요. 네, 근데 다른 투자 수익으로 플러스가 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주회사의 특징은 투자다. 합병, 네, M&A. 합병.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게임빌이 네. 이름을 또 바꿉니다. 게임빌 홀딩스. 아니, 네. 지주회사는 다 홀딩스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들어가줘야 M&A 전문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게임 회사에 예전에 우리가 게임빌이라고 하고 컴투스라고 하면 뭐 야구 게임 뭐 이제 기본적인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네. 거기서 조금 탈피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자회사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컴투스도 있고요. 네. 컴투스 플랫폼, 컴투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NFT나 메타버스 사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NFT 게임이 1분기, 2분기, 3분기에 각각
출시가 하나씩. 예정돼 있어요. 네, 3개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네. 뭐 3분기쯤에는 네. 저희가 아까 컴투스 야구 게임 얘기했죠. 네. 이걸 NFT화 시켜서 왜냐면 해외에서는 네. 그 야구 카드 있죠. 네, 야구 카드. 그게 정말 돈으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거를 모아놓기도 해요. MLB 그 카드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표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체 토큰을 또 네. 왜냐면 이 안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칭으로 C2X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 아마 발행을 네.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또 어찌 됐건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플랫폼도 만들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네. 게임주들의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네. 이제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게임을 만들어도 NFT화 시켜서 이 안에서 돈도 벌고 네. 즐기기도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 조금 안 좋았거든요. 많이 안 좋았죠. 네, 많이 시작해서. 안 좋았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중국 판호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다 보니 네. 집에서 이제 게임 하던 놈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몸을 써야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NFT,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탄력을 받고 가고 있는 중이라서 네. 우리도 또 알아야 네. 뒤처지지 않겠나. 네. 알아야 투자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때까지 뭐 찍어봤지만 오늘이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이 제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럼 제가 그전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를 한 그건 거예요. 아닌데요. 산업 자체가 재미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엔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연예인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도 안 좋아해요. 네, 연예인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모르는 거죠. 네,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관심 분야 밖이라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더 와닿고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NFT는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는 네. 기술이다. 기술이다. 네. 관심 종목 넣어놔라. 넣어놔라.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그 어떤 게임주든 뭐든 NFT라는 말만 좀 언급만 해도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날아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날아가요. 것처럼 게임빌도 실적 안 좋았는데 네. 올라가고 NC도 네. 올라가는 거 아이, 보면은 그럼요. 근데 본질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게임이 재밌어야 제가 된다. 느끼기인데 네. 뭐 이런 NFT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수많은 것 중에 살아남는 것만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이제 사실 이제 펄어비스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이제 이런 회사들이 게임에 더 충실하고 있다가 집중해서. 게임이 재밌어지고 유저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NFT를 그 다음에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지. 그 파급 효과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서 게임주라고 해서 NFT를 달았다라고 해서 스치기만 했다라고 해서 그 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이 진짜 재밌나 재미없나를 보신 다음에 정말 유저들도 많아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그렇지. 거죠.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펄어비스에서 나오는 뭐 제가 알기로 내년에 뭐 상반기로 알고 있어요. 도깨비라는 게임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뭐 리니지에서 나온 NC에서 나온 리니지 W 그게 뭐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 애플 스토어랑 플레이 스토어에서 1등 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접속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한번 뭐가 됐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님과 NFT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저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조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좀 더 이어서 나가고 싶어요. 이게 네네. 어떤 그런 스토리라던가 좀 더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은 NFT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